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스키입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 희망농정위원회 청년농업인 분과를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2호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과 농촌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년 11월 13일 조례 제2039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에서는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원회 구성 이력이 전무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성격, 기능이 유사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가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위원회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에는 위원회의 효과적인 설치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보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잠시 지금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각자의 보면은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이 있는데 이 검토 보고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왜 편리성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육성정책위원회에다 다 거짓 많이 이렇게 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고자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먼저 저희들이 2020년 조례 이후에 운영위를 구성해야 되는데 미리 구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는 각각의 분과가 있는데요. 청년 분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과에서 청년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이 분과의 내용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그 지원에 관한 그런 논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보면은 이중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로 합쳐서 한다라는 그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게 검토 보고에 하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2011년 2020년부터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하시지 않고 이 희망 이쪽으로 다 보낸다고 하는 거는 그러진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조례에다가 이것을 담지 않았을 뿐이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미 그 역할을 하고 하고 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청년 분과에서 이제 분기별로 사회에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과들도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다 이쪽 희망농정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처럼 분과가 다 따로따로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들도 여기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역으로 돌리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고요. 최근에 발의된 그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저 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 거기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성격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중복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나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용 부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위원회 농업인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기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거 지금 2020년부터였죠? 네, 맞습니다. 5년간 네.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청년위원회 이 조례에 해당되는 청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은 하진 않았고요. 이제 다만 희망농정위원회에 청년 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구성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구성을 우리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전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 기능이 있는데 네. 이 기능을 배제하고 여기 분과가 있으니 분과를 활용하자. 행정의 획일성이죠. 네, 그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하자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를 한번 갖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도 이 청년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그 희망농정위원회에다 다 몰아주려고 하는가? 그라이도 여기가 지금 비대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잡음이 많이 나고 소리가 나는데 뭔 예산을 받는다는데 뭘 하면 여기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누적하게 나오는데 왜 거기다가 또 이번에 분명히 조례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으면 만들면 되는데 왜 거기다 대치를 하려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소장님이 어떤 이유를 갖다가 여기가 대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희망농정위는 희망농정위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청년농업 육성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원을 두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맡아서는 청년 분과에다 맡겨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상입니다. 지금,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년 희망농정위원회 청년 분과에서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다 선출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도내에 지금 7개 시군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위원회 관련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김제라든가 완주 그런 시군도 거기에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뭐 다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희망농정위원회에 뭐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몇 년 동안 농촌지원과에서 희망농정위원 청년 분과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고 또 그 이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충분하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이제 소장님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잖아 지금. 그 부분에 있을 수 없는 대해서는 일을 지금 못 네. 하니까 결론적으로 거기다 갖다 밀어 붙이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역할을 제대로 안고 그러니까 이건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거요. 아무리 여기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한들 내 역할이 안 되고 22년 11월 20년 11월에 해야 할 조례 제정을 해놓고서 지금까지 안고 거기다 맡겨놓고 지금에 와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기다 이 조례 개정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청년위원을 두세요. 두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모여서 여기 청년위원회 육성에 맞는 저기를 하시라 이거요. 저는 이 얘기를 그랬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세요. 저는 여만큼이요. 네, 네, 다시 박종대 한번 의원님 저희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소장님 뜻은 일단은 뭐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를 기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를 더 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조례하고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차이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쪽으로 꼭 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네, 예. 아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리고 새로 위원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인력 풀을 봤을 때 거의 그분들이 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 청년 농업인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망농정위원회. 지금 현재 9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네. 그럼 드리도록 이분들이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다 내서 여기서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는 각 단체에
청년 네.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소속된 그 임원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청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희망농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죠? 9명입니다. 전체가 9명? 네, 청년분과. 아니 청년분과 말고 전체. 전체는 저희가 각 분과가 한 7개 분과로 돼 7개 있는데 분과에서 한 분과에서 저희가 여기 54명. 청년위원회가 7명이면 네. 여기서 그 목소리를 전부 낼 수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십니까? 총 95명이고요. 이제 각 분과별로 7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 분과마다 9명에서 10명 정도 돼 있고 여기 분과에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도 아니 아까 박종대 의원님 얘기하고 좀 공감을 하는데 우선 기존에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기능을 좀 더 살려서 여기를 좀 더 살리고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더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청년농업 육성 정책위원회가 지금 이게 9명에게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다 그냥 회장님 역할을 맡고 임원진들이에요, 거의 다. 그죠? 네, 회원도 있고 임원도 근데 있고 왜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회 회의를 왜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이 희망농정위원회 분과 회의는 계속 매년 분기마다 4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희망농정위원회를 이걸 옮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음.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인력 풀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인력 육성계에서 지금 청년들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그냥 뭐 청년을 위해서 뭐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굴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체를 지금 희망농정위원회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진 아, 않고요. 그러면요. 이미 희망농정위원회에서도 네. 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고 아, 제가 희망농정위원회를 했잖아요. 예. 근데 분과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최종 희망농정위원회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조례를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로 그냥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아니 무슨 소리나 이해를 좀 못 오고네. 일단은요, 저 간 다음에 오면서 얘기할게요. 네. 이것이 뭐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깊게 얘기하려면 1시간 정도 갈 것 같아. 전 간담회로 가겠습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네, 신영 의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시죠. 중복성을 계속 발언하시는데 네네. 희망농정위원회가 청년농업인위원회 있죠? 네. 이걸 맡으면 또 그게 중복되잖아요. 중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르잖아요. 기능은 전문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기능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과 네. 전문성, 네. 청년농업인의 기능과 전문성이 다르잖아요. 아니 같습니다. 이걸 간담회에 갔다가니 저희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간담회로. 예. 네, 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소장님 저 짧게 2가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희망농정위원회의 그 위원들의 임기가 얼마씩 돼 있죠? 몇 년씩 돼 있죠? 임기가? 희망농정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죠.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2년씩 있는데 연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1회 연임입니까? 아니면은 계속적인 연임 가능합니까? 1회에 대해서 연임이 가능한 1회에 것으로 대해서 알고 연임 있습니다.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청년분과에서 네.
익산시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 방향, 그 통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그 분과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또 수시로 아니, 우리 간사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일반 청년들의 의견을 물을 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물을 수 있냐 이거죠. 지금 그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 단체에 뭐 임원들이고 각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그 단체별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그 사업 엊그저께 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귀농귀촌 사업에서도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 중에서도 귀농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과연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희망농정위원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통로로 올라가죠? 그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네네. 이분들은 지금 위원회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귀농귀촌 의견들이- 청년들은 그 청년들은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 자체가 지금 뭐 다음에는 들어갈지는 모르더라도 희망농정 보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지만은 그 희망농정위원회의 인력 풀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위원들이 지금 이쪽 위원회에 있다 저쪽 위원회로 갔다가 또 계속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인력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력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정책 방향들이 과연 희망농정위원회 청년 분과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 농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수시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단체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동아리라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소장님 의견은 들었으니까 왜 그런지 이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소장님 질의한 내용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네. 간담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위원회별 기능 관련 규정에 대해서 또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뭐 지금 관련 규정 배포해드리겠습니까? 배포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네, 그래 간담회 하면서 나중에 그 구성된 요건에 대해서는 자료는 좀 이따 제출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개합니다. 정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줄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줄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권혁입니다. 존경하는 소길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0-0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의 수정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로컬푸드 인증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 농민이나 주된 사무소를 익산시에 두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수정하여 지역 내 농민뿐 아니라 농업법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에도 익산 로컬푸드 인증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5월 14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01호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바이오 농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익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15일 조례 제1330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로컬푸드 인증제도 운영상 사용되는 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장 익산 로컬푸드 인증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취급 농산물의 고품질화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맞춰 관련 규정을 2024년 9월 25일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본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농산물의 정의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부법 제2조의 정의를 살펴보면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산물의 생산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익산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간 농민으로 한정한 농산물의 생산 주체를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확대 규정하는 등 익산시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아니 이 부분은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농민에서 농업 법인으로 저 지금 확대가 되었잖아요. 확대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조금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외부 대기업이나 혹시 타기업 법인이 여기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로컬푸드 취지가 지역 농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농산유통과장이면서 해석을 크게 하면 혹시 지역 농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 농민 보호에 또 취지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사무실 여기다 둔다고 했었을 때 혹시 여기
농업법인이 여기 사무실만 여기다 두고 여기에 또 다시 더 많은 여기 물건을 납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데다 내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출하 때는 농민이 우선이고 농업법인은 저 뒤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겨울철 이렇게 노지나 이런 데서 재배가 안 됐을 경우 그런 데에도 매장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농산물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없을 때 농업법인이 이렇게 출하할 수 있도록 그걸 그런 명확히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또 여기 있는 농업법인들이 또 이렇게 출하했을 때 그게 여기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이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 그쪽으로 또 무자비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시 또 약간의 이런 편법도 또 있을 수 있어서 예, 예. 이걸 좀 명확히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확실히 저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먼저 하시고 박종대 의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이거 조례 만들 때 한번 다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익산 농가가 나는 현재 농산물을 출하를 해요. 네? 출하하는데 지금까지 못 대주는 그 계절별로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작황이 안 좋아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출하하는 우리 익산시 농가의 농작물 출하 부분이 몇 프로 정도가 지급이 되고 몇 프로가 타 지역에서 오고 몇 프로가 법인으로 이렇게 오는 건가? 그 기준은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저기 100%가 저희 농민이 하는 거고요. 제휴표 푸드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생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군산에서 넘어오는 게 있으면 그게 20%인가 제휴 푸드 10% 이내 정도.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100% 농가가 진 것은 100% 출하해서 해. 예. 근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없었을 경우에는 그게 있다고요. 데이터가. 예? 근데 그 데이터들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야만 되지. 사실. 예? 그냥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김순덕 법인을 만들었을 때 우리 농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홀대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타 지자체 농작물이나 법인에서 가져오는 농작물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 제휴 푸드.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지를 해주시라 예.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들어서 잘 충분하게 이해가 갔는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비수기 때 쉽게 말해 농민이 우리 익산 농민이 못 냈을 때 법인이 그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써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을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규정이나 규칙에다 정해놓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있어 지금? 그러면 지금 돼 있어? 그러면 그 의원님들이 그 하나씩 갖다 드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염려를 안지. 그리고 왜 이게 되냐면 모현정 같은 데도 그래요. 모현정 같은 데는 더 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어양점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융통성이 있게 하더라고. 개인이라. 여기는 더 아예 차단이 돼가지고 물품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런 걸 봐서라도 이거 그 대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순덕 의원이 이거 안 지키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 조례 바꿔 다시. 큰일 나요. 그거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갖다 드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조례 일부 개정 조례하는 데 있어 의향 로컬이나 이쪽하고 좀 뭔가 교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건 특별히 거기다가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 지금도 이제 법인이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는 특히 가공품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많이 좀 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저는 별 이의는 없을 근데 거라고. 지금도 뭐 일반 법인에서 가공품 로컬에 비치되는 사항들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요거는 그래서 저희 명확하게 저는 위원장도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이제 로컬은 이제 지역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직거래하기 위해서 그런 장터를 마련해서 로컬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로컬을 매장을 운영한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A라는 물건 구하러 가다가 B, C를 좀 같이 함께 구입하고 싶은데 B, C는 로컬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또 구입이 거기에 비치를 못 해놓으면은 소비자들은 또 어양 로컬을 그냥 뭐 어양 로컬을 규정하는 것보다도 지역 로컬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이 그 입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휴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비치가 돼야 하는데 그 제휴 품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기가 어려운 품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잘 규정을 하셔가지고 순차도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외면받지 않는 로컬 그리고 또 지역 농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는 로컬 그런 부분 두 가지를 함께 같이 지향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네네 우리 최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제 이게 그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가 마트나 로컬 그다음에 일반 대형 마트 또 다른 마트를 갔을 때는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상품성을 보고 실은 물건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구매를 할 때는 로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든 소비자들은 물건의 상품성이나 질을 보고 실은 해요. 네. 그래도 갔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일반 소농보다는 대농에 그다음에 인증을 받은 분들이 실은 물건이나 어떤 그 생산품을 만드는 거는 반듯반듯하고 좋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매대에 있는 물건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선택을 어느 거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약간은 못난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손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와 정황을 대서 그 물건이 매대에서 없어지면 그게 맨 처음에는 하나가 되겠지만 추후에는 그 매장에 있는 로컬의 성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이제 뭐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잘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장 1순위는 로컬에 물건을 대주시는 소농이 제대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팔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 행정에서는 만들어 주시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권혁입니다. 존경하는 소길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729호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10월 준공 예정으로 로컬푸드 활성화와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를 효율화를 위해 로컬푸드 운영 역량을 갖추고 로컬푸드 기반 확대와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직매장의 운영을 맡기고 익산 로컬푸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16조 한국도로공사 농산물 판매점 설치 운영기준 제4조 제5항에 따라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의 범위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수입, 지출, 관리, 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 그 밖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192번지에 위치한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물이며 연면적 64제곱미터 1층 시설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제품 홍보 판매 코너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제1항 그리고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7조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며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라 무상사용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경쟁력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고속도로 이용객에게 우수한 우리시 먹거리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에 따른 부서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경우 특성상 전문적인 운영 기술과 조직이 필요한 사업으로 직영보다는 전문적인 단체의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위탁 기관으로는 익산시 먹거리 총괄 수행 조직인 재단법인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5년 9월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 체결을 거쳐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19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관리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더욱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넘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소통하고 나누는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령등을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과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7월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9호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은 바이오 농업 농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동의하는 필요성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 총괄 실행 조직인 재단법인 익산푸드 종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한 타당성입니다.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의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개시 전 행정적 절차를 이해하려는 것으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으로 축적된 전문 경험과 지자체 직접 운영을 규정한 한국도로공사 농산물 판매점 설치 운영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 이전인 2024년 5월까지 임대 운영하였던 영농조합법인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검토 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장 이전에 2024년부터 5월까지 임대 운영하였던 영농조합법인과 상생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판단됨을 어떻게 노력을 하셨죠? 예, 노력 중이신가요? 노력하셨어요? 예,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시죠?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한 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추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타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뀌었을 시에는 이거에 대한 서류가 없을 시에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건 이제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이제 네. 협의가 완료되면 어차피 노력을 하셨으면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뭐 상생 협약서가 됐던 어떤 서류상으로 문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는 게 그-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그쪽 거라고 외사 저는. 영농조합법인 쪽에서는 예.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끝의 매듭을 잘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안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좀 답변이 시원찮아서 또 하는 거예요. 예? 답변을 명쾌하게 해버리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야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익산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게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의원들은 굉장히 반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가자린 캠페인하고 또 의원님들은 거기에 지금 많이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협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마일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여튼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생협약서를 확실히 쓰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이게 명확한 거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 쓸 수 있다는 얘기요? 그게 행정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하고 그 푸드통합지원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그게 필요하다고 이거 부결시켜야지. 협상이 될 때까지 부결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부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그 외사 영농조합법인 외사 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거에 대한 거는 다 그 푸드통합지원센터도 뭐 진행이 됐는데 그 서류 얘기는 지금 저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그것도 한번. 누구든 어떤 지역에 민원이 생기면 상생협약서 안 쓰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쓰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이거 위탁을 해서 한다면 당연히 써서 지금 협약한 거 뭐 제가 보니까 큰 것도 안 줬더만 그동안에 뭐 큰 것도 안 받았더만 보니까 뭐 150만 원? 네.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이게 저기 했다면 이거 상생협약서 써서 잘 정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네, 저 꼭 바이오 하셔야 돼요. 농정국장 권혁입니다. 네, 국장님 아까 그 말씀하시죠.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그 푸드 재단에 이제 위탁을 주는 사항이라 저희 시에서 푸드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외사마을하고 잘 그 협의가 되도록 저희가 중재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네, 질의 종결하셨습니까? 정확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도 검토 시장 검토 국장 검토 과장 말이 나오니까 제가 검토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네, 네. 우리 박종대 의원님 발언하시는데 마이크가 좀 꺼져 있는데 우리 속기는 그대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네, 무슨 뭐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미 뭐 가시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협약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좀 서류로 정확하게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노력해 주시고 더 앞으로 이제 지역의 또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 잘 풀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 밀사지 휴게소 상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조례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을 신설하고 해당 기관의 지정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6호에 먹거리 돌봄 정의를 신설하고 제8조 2에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의 지정 및 역할을 신설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맞춤형 식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통합적인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나입니다. 2025년 7월 7일 강경석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904호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강경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을 통해 익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30일 조례 제2108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근본 개정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통합돌봄기관의 역할과 지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경제 영역의 선택이 아니라 먹거리 기본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식의 먹거리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먹거리 돌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는 사회적 돌봄의 일환이면서 먹거리 체계 구축의 목적인 먹거리 보장과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먹거리에 있어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서 먹거리 통합돌봄기관이라는 개념과 역할 등을 제시하는 등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시는 푸드플랜 실행 및 먹거리 관련 정책의 통합관리 수행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5월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급식 조달체계 구축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을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역 먹거리 체계인 푸드플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정책 간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바 먹거리 돌봄 서비스를 실행할 추진체계를 규정함에 있어 기수립 시행 중인 지역 푸드플랜에 근거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 및 별도 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발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제가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먹거리 돌봄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기관을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먹거리 취약계층의 어린이, 노인 대상을 일컫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린이, 노인도 들어가지만 종합해서 우리가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그 네.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와 영양을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에 그 우리 익산시의 재단법인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네, 예. 그쪽에서 지금 전부 다 푸드플랜을 통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무료급식, 경로당, 초등돌봄 도시락 이런 모든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을 따로 지정해서 지금 이거를 하시자는 말씀인데 기존과 뭐가 다르게 새로운 거를 얻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 통합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학교나 어디 뭐 급식 체계를 다 이루고 있잖아요. 이루고 있는데 지금 뭐 푸드 통합이 이게 개정이 되면은 거기서 이게 맡아서 이렇게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기관은 저희가 아니고 이제 시에서 시장님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좋은 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례안 8조 2항에 따르면 네. 먹거리 푸드 통합 돌봄 기관을 지정하고 네, 예. 거기에 그 필요한 사항을 시장한테 권한을 준다는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보면은 그렇게 네. 푸드 통합이 있는데도 그런 역할을 중복되게 따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 뭐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세에 지금 학교나 어디 우리가 중학교도 아침에 애들 걸식 아동들한테 지금 뭐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푸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합으로 해서 우리 이제 익산시의 먹거리는 뭐 통합으로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겠죠. 컨트롤 타워 아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난번에 그 동료 의원께서 오문 발언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부서에서의 답변은 그 차후에 조치 계획으로는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먹거리 돌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영역을 확대해서 그 먹거리 돌봄 영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건지. 예, 제 생각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여기 돌봄 기관 지정, 통합 돌봄 기관 지정하고는 약간 성격이 네. 다르다고 보거든요. 푸드통합지원센터는 푸드플랜을 개념으로 한 그 농민하고 이렇게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막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돌봄도 확대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급하는 체계는 아니거든요. 농산물을 공급해서 이쪽 뭐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제공해 갖고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그럼 그거를 요걸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중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 연계성이 있는데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본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과장님 설명 중에 재료를 원재료를 대는 거하고는 별개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취약계층이나 여기에 대한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서 해준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지정을 할 때 이제 저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푸드 종합 지원 센터가 만들어질 때 실은 익산 시내에 있는 많은 그 납품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상당히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추후에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이런 부분들이 또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기관이 하나가 생긴다라고 하면 물론 전문적이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먹거리를 건들 수 있는 실은 사업을 건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이제 진통이 있었던 거는 학교 급식을 거기서 이제 그 한다는 것 때문에 진통이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취약계층 그쪽으로 가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이 네. 됐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한테 주는 모든 그런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은 익산시내 실은 도시락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열악한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또 다시 관여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의 형태가 그런 건지 이거는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그간에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익산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기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만들어지거나 단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재도 이제 그 도시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우리 아침에 지금 걸식 아동들 그 방학 동안에 그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에 뭐 여중 같은데 뭐 그런데 아침밥 걸식 아동들한테 도시락 주는 데도 있고 다 이제 분야가 다른데 그걸 통합을 한다는 거지 뭐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운영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 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시장님이 이제 저희 분야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어디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니까 그쪽 그렇게 뽑아서 이렇게 그쪽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통합을 한다는 거지 뭐 기관을 만들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네. 이제 그 말씀 중에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정을 해서 기관을 두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관 지정이 그러니까 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데를 지정해 주는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까요? 제가 볼 만든다는 거 아니라는 때는 얘기예요. 어찌 됐던 간에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을 만들거나 또 다른 기관을 지정하는 거는 생각이 좀 갑자기 지금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질의가 뭐 없으시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주요 내용 중에 보면은 8조 2항에도 먹거리 통합 돌봄 기관의 지정을 신설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은 푸드 통합 지원 센터로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 거죠? 그건 아닌데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푸드 통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도 돌봄 기관들이 다 있죠. 네, 예. 네, 돌봄 기관들이 다 있는데 그 기관에서 지금 그 기관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식으로 제공을 하고 취약계층은 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 공급 같은 경우를 푸드 통합 지원센터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 재료는 푸드 이제 아무래도 푸드 그쪽이 좋은 재료를 하기 때문에 그쪽 질을 이제 많이 쓰겠죠. 아니, 근데 그걸 딱 아니 뭐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일부 여기에 개정 명시하는 거 조례안에 아니에요. 대한 규정 내용이 그거 명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 그렇죠. 그 내용은 아니고요. 푸드하고 연계해서 먹거리 돌봄을 할 수는 있어도 거기를 딱 뭐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푸드 통합 지원 센터로 거기에 대한 그런 먹거리의 도시락 가공이든 음식물 가공에 있어서 푸드 통합 지원 센터로 일원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시다는 네, 말씀이죠. 그건 일원은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 때 기존의 학교급식이나 납품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다시 또 재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 뭐 이해는 다 하신 거죠? 뭐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잖아요.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의원님들이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의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반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익산시의 임시회 중 산업건설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